내가 찾는 채널 건강은 언제나 더 나음. 여러분은 미역국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생일 혹은 출산 후 몸조리할 때 드셨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미역국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미역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갑상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역국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역국을 건강하게 즐기는 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큰 관심으로 생각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미역의 요오드와 갑상선 건강, 미역이 건강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이 쉽게 붓거나 피곤하고 탈모나 체중 증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오드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오히려 갑상선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갑상선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갑상선암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 기준 하루 요오드 권장량을 150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역은 어떤지 아시나요? 건조 미역 100개는 2000에서 25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 미역국 한 그릇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건조 미역 기준으로 하루 500씩, 불린 미역으로는 약 3050끼면 충분합니다. 한 끼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양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건강식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역의 대표적인 건강 효능. 그렇다면 이렇게 요오드를 조절하면서 적정량을 섭취하면 미역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미역이 단순히 요오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 예방,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까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효능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암 예방 효과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대표 성분 후코이단. 이 성분은 미역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에 들어있는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내 공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서도 후코이단이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같은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미역 속에 풍부한 또 하나의 성분, 바로 알긴산인데요. 알긴산은 천연 식이섬유로 장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젤처럼 변하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서도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 조절력이 더 뛰어났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강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후코이단과 알긴산은 각각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특히 미역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도 세포 손상을 막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역은 제대로만 먹으면 암 예방,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까지 온몸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단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 그렇다면 미역국을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어떤 재료를 함께 넣으면 좋을까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입니다. 두부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 식품인데요.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중요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미역도 원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죠.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서로 보완해주는 완벽한 궁합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연구에서도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함께 섭취할 때 골밀도 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미역국에 두부 넣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장 건강이 좋아야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역 속 알긴산이 장 건강을 돕는 성분이죠. 결과적으로 감자의 비타민C와 미역의 알긴산이 만나면 비타민C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기능도 더 원활해지는 좋은 조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자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알긴산과 함께 장 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소화가 약한 분, 변비가 자주 있는 분들에게 미역국에 감자 넣는 레시피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NK세포, 즉 자연살의 세포를 활성화해서 외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더 빨리 찾아내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미역에도 후코이단이라는 암세포 억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결과적으로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궁합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에서도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 활동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암 예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역국 표고버섯 조합은 강력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역과 잘 맞는 음식 3가지, 두부, 감자, 표고버섯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이 재료들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 2가지. 미역과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재료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원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조리 과정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질 때입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처럼 오래 끓이는 국물 요리에서 처음부터 들기름을 넣고 볶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식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 건강도 지키려면 미역국을 다 끓인 후불을 끄고 마지막에 한두 방울 넣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풍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입니다. 파는 미역국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재료로 자주 쓰이지만 칼슘과 철분 흡수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에는 특유의 향을 내는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미역 속 칼슘과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가끔 먹는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뼈 건강이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 특히 골다공증 걱정이 있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이라면 파 없이 깔끔하게 끓이는 미역국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 단계에 살짝, 파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역국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미역은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가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요오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갑상선 염증이 생기고 갑상선암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미역을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인데요. 이미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고 주 2에서 3회 정도 소량씩 섭취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요오드는 적절히 섭취하면서 과잉 섭취로 인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 외에도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마, 김, 멸치, 명란젓 같은 음식들도 요오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전체적인 요오드 섭취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건강이 약한 분들은 미역국을 먹더라도 양과 횟수를 꼭 조절해야 하고 전체 식단에서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미역국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피해야 할 실수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역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암 예방,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같은 다양한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는 양과 방법으로 섭취해야 진짜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특히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섭취해야 갑상선 건강을 지키면서 제대로 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일 때는 궁합이 좋은 재료를 더하고
피해야 할 재료는 조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큰 관심으로 생각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꿀팁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언제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